안녕하세요. 철강 파이프 알려주는 남자 스틸맨 철다방입니다. 오늘은 철강업계에서 용어도 생소하지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증치세, 가격 인상 및 하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증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치세. 영업을 하면 모든 재화나 용역에 세금이 붙어 영업 세금을 냅니다. 중국은 이것을 증치세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도 영업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10%. 그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라고도 하죠. 간단히 말하면은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치세와 부가가치세는 몇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로 통일되어 있지만 증치세는 초창기에는 17%였는데요.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에서는 13% 줄였고요. 품목에 따라 6에서 13% 등 다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모든 품목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지만 중국의 증치세는 품목에 따라 6에서 13% 다르고 철강업은 13%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부가세를 분기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증치세는 매월 신고합니다. 세 번째, 계산서 발행 관련 한국은 각 회사에서 알아서 발행을 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송출하는데 증치세는 중국 세무국을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급률. 수출 환급은 한국은 10%를 돌려받아서 숫자를 0을 하는 영세율이 되지만 증치세는 품목에 따라 0에서 13%등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0에서 13%, 이 환급률 때문에 철강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기존엔 수출을 장려해서 13%를 환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수상이 좋다 보니 수출하지 말고 내수 진작에 힘쓰라고 해서 환급해주던 것을 환급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급해주지 않는다. 즉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3%에서 9%로 4% 축소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주던 것을 안 해주니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4%의 인상 효과가 발생되는 건데 그것을 손해볼 수 없으니 수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거죠. 현재 중국 오퍼 가격이 열연 기준으로 약 800불 정도 되는데 4%가 된다면 32불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13%에서 0%로 폐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4% 축소 시 32불, 폐지, 즉 13% 축소 시 약 104불, 100불이 넘어가죠. 한국 돈 하나로 환율 1120원으로 계산했을 시 톤당 11만원, 키로당 110원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110원 오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가격 변화에서. 자, 오퍼 가격과 하나 키로당 가격입니다. 20년 9월 500불 정도 수준이었던 중국 오퍼 가격이 7개월 만에 약 800불 수준까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요거는 증치세 환급 적용 전입니다. 그런데 증치세가 폐지된다라고 했을 때 100불이 추가가 돼서 약 9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3%의 인상 효과가 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코일이 900원 수준 이렇게 되는데 13%가 이상 되면은 1000원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순수 오퍼 가격만 말씀드린 거고요. 물류 운송비도 기존 대비 2.5배에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작년 8월 대비가 아니라 그 증치세 폐지 시 현재와 비교해 운송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인상폭은 13%가 아니고 15%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오퍼가 비싼 거 알겠어. 근데 4월, 그러니까 지금 발주하면 6월이나 들어올 텐데 그때 가서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증치세 관련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중국은 매월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수출 시 수출 신고를 하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합니다. 전진 후퇴 할 때 그 퇴자를 써가지고서 이것을 퇴세 신고라고 합니다. 수출 즉시 계산서를 세무국에서 발행하게 되고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 안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통 중국하고 계약을 할 때 2개월 전에 합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계약한 물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만약에 증치세 환급률 조정 공시를 특정일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 전에 중국에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증치세 환급률 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수출 즉시 중국 세무국에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환급률이 폐지됐다라고 했을 때 5월 1일 날요. 5월 1일 이전 서류로 수출 신고가 됐다면 13% 환급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5월 1일 이후로 수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13% 환급을 받지 못해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13%를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저희 철강 가격에서도 뭐 매달 며칠 출고분부터 인상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5월 1일 공시일이죠. 국가에서 지정한 5월 1일부터 인상시킨다. 출고분부터 인상시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월에 계약을 했어도요. 수출 신고가 공시일 전에 되어 있지 않다면 단가 인상 13%가 인상되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2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지금 공시가 바로 발생하게 된다면요.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불이 바로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은 굉장히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수가가요 약 1,400달러 정도 나오고요. 유럽향으로는 1,000달러 중반, 그리고 동남아향으로는 약 1,000달러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치세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1,000원에 팔고 있어요. 하나에. 그런데 옆에 가게들이 전부 뭐 2,000원에 팔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1,000원에 팔 이유가 없죠. 2,000원 수준에 가까이 올려서 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도요. 세계가 비싼데 시장에 낮게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치세 폐지와 상관없이 중국 가격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철은 키로당 약 1,000원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스텐은 약 4배인 4,000원, 동은 약 8배인 8,000원대가 됩니다. 기존 대비 약 70% 정도가 올라갔으며 그만큼 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월 매입을 5억을 했는데요. 지금 70%가 더 들어가니 8억 5천이 들어갈 거고요. 3개월 제가 물건을 사고 만들고 팔아가지고서
회수되는 데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 즉 분기로 봤을 때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게 70%가 더 증가하니 2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10억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건데요.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자금을 집행하는데 실제 수요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질 건데요. 팔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최종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엔드 유저, 최종 수요가들의 경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일부가 그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지연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미루거나 대표의 잠적 등 부실 위험성도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실 저희가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좀 슬픈 일인 거죠. 그렇다면 위험을 최소화해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맞으면 엄청나게 아픈데 그나마 맞을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덜 아프겠죠. 그것처럼 미리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공부해 둔다던가 고려해 둔다면은 덜 아프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어떤 조직과 소속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괜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증치세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